시대를 넘어 새 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4월 15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4월의 중순입니다. 어제 이게 비가 오고 난 뒤에 여의도는 벚꽃이 벌써 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중순이다 보니까 벌써 보름 후면 이제 5월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장미꽃이 피는 계절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선 시계도 점점 빨라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는 이런 경선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함께 제기되고 있는 어떤 빅텐트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에 윤석만평 시간에는 이재명 전 대표로 대표되는 정권교체론의 허상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한겨레 신문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마지막 소명 언급한 한덕수, 전략적 모호성 유지하며 출마 저울질이라는 기사입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외교 또 안보, 글로벌 사회에서 많이 쓰는 개념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선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협상을 하게 되거나 그럴 때 저 사람의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면 답답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협상을 하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대해야 될지가 답답한 겁니다. 답답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의존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의존을 읽을 수 없으니까 어디로 치고 들어가야 될지, 무엇을 가지고 서로에게 맞는 합의점을 찾아낼지 이걸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은 이제 외교가에서는 상당히 오래된 전략이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기본 전략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는 뭐 이제 과거에 통상교섭본부장도 했었고 또 오랜 관료 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이 뭐 상당히 어떤 처세나 이런 게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소명이라는 워딩 자체에는 이게 도대체 뭘 언급하는 거냐, 이게 그래서 불출마를 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출마를 하겠다는 거냐, 그런 부분을 밝히지 않고 열어두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어제 한덕수 총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그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그런데 이 마지막 소명이라는 게 과연 국무총리로서 지금 뭐 해야 할 업무들이 많잖아요. 이유는 그 상호관세 대응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각종 외교라든가 뭐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를 세워야 하는 컨트롤 타워의 가장 꼭대기에 최상위층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마지막 소명이 뭔지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이 헷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겨레 신문은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의 대망론 아니면 일종의 한덕수 차출론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데 이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덕수 총리의 선호도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높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덕수 차출론을 이제 공론화한 이제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지율이 뒷받침돼 준다면 본인이 결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면서 계속 이제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게 중요합니다. 박수영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54명이 되는 당내 의원들이 한 총리의 출마 촉구 성명서에 서명했다는 겁니다. 54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의 딱 절반이에요.
그죠? 국민의힘 의원들의 절반이 54명이 한덕수 총리의 출마 촉구 성명서에 서명을 했다. 연판장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박수영 의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54명의 의원이 연판장을 돌려서 한덕수 총리한테 출마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그럼 역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그 54명의 의원 이름을 전부 공개하십시오. 54명의 국회의원, 한덕수 총리를 지지하는, 한덕수 총리를 대선 후보로 밀고 싶은 54명의 의원, 국민의힘의 의원 절반에 해당하는 그 54명의 이름을 공개하십시오. 공개를 못하겠다고요? 그러면 이게 거짓말인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공개하십시오. 아니면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떳떳하지 못합니까? 뭔가 공개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또 불이익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주저하는 겁니까? 그렇게 떳떳하지 못할 거면은 왜 연판장을 돌리고 서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할 거는 아닌 거라는 거겠죠. 그죠? 제가 너무 억측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54명의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연판장에 서명을 했다면 넌 본인의 정치적 결단과 결기를 가지고 서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선관위를 꾸려서 경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가고 있어요. 그죠? 경선을 하기 위해서 지도부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당원, 그 많은 당원들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를 뽑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경선 과정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경선 과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의 절반인 54명이 한덕수 추대론의 연판장에 서명을 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원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경선을 물러보는 거잖아요. 경선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54명의 의원들은 국민의힘에 왜 있는 겁니까? 왜 54명의 의원들은 국민의힘 안에서 벌어지는 자기들이 준비한 잔치가 시작되기도 전에 왜 상부터 뒤엎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겁니까?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이건 해당 행위 아닙니까? 해당 행위가 아니라면 만약에 이것이 정정당당한 행위라면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54명의 연판장을 서명한 의원들 이름을 공개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떳떳합니다. 정치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겁니다. 본인의 소신과 본인의 철학에 따라 자기의 가치 기준에 맞춰서 뜻을 밝히고 그 뜻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국민의 대표가 되고 정치를 펴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민의힘 경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당원들이 기다리고 지도부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잔칫날이 내일 모레인데 이 잔칫날이 시작되기도 전에 상부터 뒤엎는 이런 엄청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매우 파장이 클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 매우 큰 결단인 거예요. 이렇게 큰 결단을 할 거면 스스로의 고심과 고민과 고뇌도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고심과 고뇌, 고민에 찬 결단을 공개하십시오. 어떤 분들이 그 연판장에 서명을 했는지 공개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뒤에서 숨어서 그 54명이 있어. 국민의힘 의원의 절반이나 서명을 했어. 이렇게 하는 정치는 협잡입니다. 떳떳하지 않으면 공개 못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떳떳하면 자랑스러운 일이면
만천하에 내놓고 자랑하고 다녀야죠. 공개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박서영 의원, 오늘이라도 당장 54명 이름을 공개하십시오. 다만 54명에게 한 번만 더 물어보세요. 야, 이거 공개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너 연판장 서명 유효한 거지? 한 번만 물어보고 그 다음에 공개하십시오. 그 다음에 54명보다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54명보다 숫자가 줄면 주는 대로 그 이름을 공개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뒤에서 하는 것은 떳떳한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당이 개혁과 쇄신을 해도 모자랄 판에 벌써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이런 행태를 국민이 용인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당원들이 가족이고 식구라고 하지만 당원들이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보수 유권자들이 이걸 이해하겠냐고요. 그럼 이걸 이해시키려면 떳떳해야죠. 떳떳하게 공개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뉴스인데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제목 읽어볼게요. 국힘 경선 후보들 이탈에 반명 빅텐트론까지 등장. 자, 오세훈 시장, 정말 국민의힘의 이제 아까운 자산이죠.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또 유승민 전 의원, 중도 확장성이 큰 정치인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조차 경선에 불참여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연달아서 오세훈, 유승민이 불참하겠다는 선언을 했어요. 우리 당에서 갖고 있는 중도층 확장을 위한 이 중요한 두 명의 정치인이 이런 결단을 내린 배경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54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로 연판장을 돌렸다. 이름을 밝히고 떳떳하게 해도 모자랄 판국에, 그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개혁을 하고 쇄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벌써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이겁니다. 빅텐트라는 거는 보통 이제 선거판에서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죠. 정치적으로 노선이 다양한 사람들이 연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뭐 당이 달라도 연대해서 단일 후보를 내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일보에서 이야기하는 빅텐트론에는 정치판에서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와 그 밖에 있는 한덕수 총리, 또 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뭐 또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러니까 반 이재명 연대를 구축하자는 거죠. 그래서 빅텐트의 최종 후보를 만들자,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좋아요. 어떤 면에서 좋냐?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고, 그죠? 최종 후보가 된 다음에 정말 우리 어떤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유주의와 이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또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이런 의견의 가치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단일의 후보를 뽑자라는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그건 지금 할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국민의힘 경선을 흥행시켜야 됩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그 훌륭한 주자들이 서로의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야기를 하면 김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아까부터 계속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정말 대선에 참여하고픈 의사가 있다 하면 후보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정당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한덕수 총리는 뭐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니까 할 수가 없다? 당원 가입하면 되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누가 봐도 국민의힘이랑 같은 패키지 아니에요? 한덕수 총리를 누가 제3지대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유일무이한 총리입니다. 단독 총리로 유일무이한 총리예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이랑 같은 제 식구라고 보지 이거를 국민의힘이 아니라 다른 제3지대라고 볼 국민이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떳떳하게 한덕수 총리가 후보 등록을 하고 경선에 참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말 열심히 토론하고 선의의 경쟁을 해서 한 명의 최종 후보를 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이낙연 전 총리가 됐든 뭐 누가 됐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때 가서 다시 빅텐트를 도모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 빅텐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에는 그 행간에 숨어 있는 배후에 숨어 있는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따른 전략이 분명합니다. 대표적인 게 홍준표 시장입니다. 자, 홍준표 시장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선에서 승리한 분이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빅텐트를 만들어야 이재명 정권을 막을 수 있다. 그죠? 원론적인 이야기로 보면 맞아요. 원론적인 이야기로 보면 맞는데 근데 홍준표 시장에서 이 말이 발화되는 순간 우리는 뭘 의심해 볼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홍준표 시장은 계엄 다음 날, 그러니까 12월 4일이죠. 12월 3일에 계엄이 있었고 그 다음 날인 12월 4일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은 해프닝이다. 해프닝에 불과하다 그러고 그리고 계엄이 성공하지 못했고 뭐 계엄 때문에 실제로 피해 본 거가 없으니까 뭐 탄핵될 만한 일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중도층으로 확장하기에는 본인의 이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뭔가 빅텐트론을 구상을 해서 자기의 계엄과 탄핵에 대한 이런 이미지를 탈색하는 과정도 필요한 겁니다. 그 부분이 있어야만 경선에서 자기가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전략을, 이런 이해관계를 세울 수 있어요. 그것이 저는 홍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주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한국일보 기사인데 한국일보 기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렇죠. 양당 경선 무용론에 반명 빅텐트 솔솔, 범보수 단일화냐 제3지대 연대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에는 앞서 살펴본 조선일보 기사보다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가 이제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에는 불참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탈을 했고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로 이 방향을 돌렸다라는 게 이 한국일보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일보 기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그리고 한덕수 총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이 연대하는 구상도 나온다.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는 경선 거부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와 지난 총선 때부터 반명 선봉에 선 이낙연 전 총리 등의 3지대 합류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이 사실상 이렇게 되면 기운이 빠지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좌시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국민의힘 안에서 정통 후보를 만들어내는 게 우선이지. 근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오세훈 시장과는 저는 아주 다른 스탠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아예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그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참여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경선에는 불참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무소속으로 나오겠다라는 게 한국일보 기사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일종의 그러면 해당 행위가 됩니다. 만약에 정말로 유승민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에서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해야겠다. 이런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뜻은 압니다. 뜻은 아는데 당의 정치개혁과 쇄신이 먼저 필요하고 그게 수반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근데 당에서 경선을 하면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무소속으로 나서 출마해야지 이 생각을 갖는다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또 많은 보수 지지자 여러분들이 실망을 하실 거예요. 물론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일보 기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유승민 전 의원이 무소속 출마할 것 같다라고 썼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보수 지지자들이 또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이 실망을 할 거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경선을 흘러가는 과정에서 계속 지금 잡음이 나오고 있어요.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나경원 의원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명계와도 이야기를 상상하고 준비해야 한다. 반명계는 어디예요?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그죠? 민주당 반명계. 그러니까 나중에 빅텐트가 되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보수 정당을 포함해서 심지어 반명계까지 포함하는 진짜 반 이재명 연합, 옛날에 이제 반동탁 연합 삼국지에 보면 나오죠. 반 이재명 연합을 상상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런 취지를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제가 나경원 의원께 이제 묻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제 엊그제 어디 인터뷰에서 그랬죠. 그 한동훈 후보만큼은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과거 이정희 의원도 막 소환되고 그랬었는데 자 그러면 심지어 반명계와도 이야기를 상상하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왜 그렇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미움의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반면계와도 상상을 하고 이야기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빅텐트를 벌써부터 띄우고 있는 사람들의 속내와 이 사람들의 시커먼 속마음이 벌써부터 명명백백하게 읽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의 이제 핵심은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어떤 대표 상징성을 갖고 있는 분들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그런데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빅텐트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앞서 이제 여러 구상이 나왔죠. 우리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가치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과는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낙연 전 총리일 수도 있고 이준석 대표일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얘기인 거예요. 그때 가서 지금은 국민의힘 경선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정말 대권의 뜻이 있다면 경선 후보로 등록을 하고 국민의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치열하게 후보들 간의 공방을 벌여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까 박수영 의원이 얘기했던 54명의 의원이 연판장을 돌린 것처럼 아마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최종 경선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와 1대1을 붙여가지고 단일화를 하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 나오고 있죠. 그런 방식은 부전승이다, 꼼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덕수 총리가 그런 선택을 할 만큼
분별이 없는 분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보장을 합니다. 분별 없는 분은 아니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물론 옆에서는 계속 이제 펌프질 하고 있겠죠. 근데 그 펌프질을 하는 거를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5월 달이 돼서 그 총리직을 벗어 던지고 나 저 대선 출마할래 하고 부전승을 노린다면 많은 국민들이 실망할 겁니다. 한덕수 총리가 지금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한덕수 총리가 심판으로서 그리고 그동안 그래도 합리적으로 그래도 상식적으로 공직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일관되게 말씀하셨잖아요. 국무회의의 그 반 절차성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셨잖아요. 한덕수 총리의 그 일관된 진술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큰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모습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덕수 총리를 신뢰하고 지지를 하는 거지. 만약에 부전순으로 올라가고 꼼수를 노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때부터는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 부분 한덕수 총리님도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